예, 그러면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번 주제 AI 시대 한국 제조업의 과제하고 관련해서라는 주제로 SNH 연구소장이신 민태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장 엔지니어고요. 제가 이 주제를 처음에 선정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테크 기업이 혁신 기업이었는데 디자인 회사로 전락했다고 어느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의 디자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어디서 형성된 걸까요? 아마 이제 매끈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이 이야기는 제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모든 제품을 디자인하신 분이 조나선 아이브라는 분이시고 전 세계 제품 엔지니어들의 가장 이제 우상 중에 하나죠. 이분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 모습인데요. 마치 공장 같습니다. 공장 같죠.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이 가장 흥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2011년을 빼놓고 인문학 열풍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서점 베스트셀러를 차지했고 기업은 인문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등 인문학 인재를 키워내려고 여러 방안을 강구했죠. 이런 인문학 열풍의 배경에는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2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인문학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때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스티브 잡스는 리버럴 아츠하고 테크놀로지의 교차점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날 바로 언론에 리버럴 아츠를 인문학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리버럴 아츠의 원래 과목의 의미는 자유칠과라고 해서 보시면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입니다. 인문학이 아니죠.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인문학 열풍이 부는데 좀 슬픈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기사 보고 웃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토리움 원자로를 개발했다는 뉴스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토리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융염이라는 걸 이용해서 냉각제를 대신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기자가 용융염으로 돼 있고 염으로 돼 있고 소금염자죠.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를 영자 신문을 번역하다가 염을 우리 과학 용어로 솔트라고 합니다. 그걸 소금으로 번역한 거예요. 되게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과학 칼럼을 쓰면 중학생도 이해하는 과학을 쓰라고 했는데 산과 염기의 반응으로 염이 생산된다는 것은 중학교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 수준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제가 이 문제의식을 좀 가진 거고요.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생산성이 핵심입니다. 자, 왼쪽 석기시대가 오른쪽에 있는 청동시대로 이어란 배경은 지구상에 자원이 고갈됐을까요? 돌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왼쪽과 같이 무기를 만드는 부족이 있고 오른쪽과 같이 무기를 만드는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두 부족이 전투를 해요. 그러면 첫날에 둘 다 화살촉과 칼을 다 소비할 겁니다. 자, 이튿날 왼쪽에 있는 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을 갈아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족은 어떻게 할까요? 거푸집에 청동을 붓습니다. 이게 생산성입니다. 가끔 철기 시대나 이런 게 무기가 더 강해져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돌보다 쇠가 무릅니다. 칼로 돌 치시면 안 돼요. 돌이 쇠를 깹니다. 훨씬 더 석기가 더 단단한 제품이에요. 세라믹 제품이니까. 그런데 이어란 거는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요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이제 노동 생산성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OECD 국가 중에 우리 노동 생산성이 하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제조업은 상위권이고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이 하위인 이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 같은 공학자들은 되게 오래 고민했죠. 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저랑 같이 나왔고 레미콘 회사에 일했어요. 레미콘 회사가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레미콘은 돌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 이내에 굳어버려요. 가다가 올림픽대로가 막히면 버려야 됩니다. 도착했는데 거푸집이 안 됐다.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딱 적재적소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발달한 분야가 토목입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피라밋을 짓는데 돌을 들고 올라가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 다시 내려올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레미콘 회사를 나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결혼이라는 게 웨딩이라는 게 SCM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결혼식 당일날 생각해 보면 아침에 신부가 화장을 하죠. 신부가 헤어 메이크업 할 때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웨딩 드레스를 할 때는 4주가 걸립니다. 근데 중간에 결혼해 보신 분 아시지만 중간에 스드메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스튜디오 촬영이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한복을 하고 외단을 보내고 이러면 굉장히 물류가 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헬퍼라는 여성분이 쫓아다녔어요. 이게 스케일러블 하죠. 양산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친구가 청담동에 있는 모든 웨딩샵들을 전부 다 레미콘 회사의 SCM 툴에 다 넣었어요. 혁명적으로 됩니다. 이 회사는 한 달에 1000쌍을 결혼시킵니다.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저출산 고령화로 웨딩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결국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웨딩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연예부 애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저희가 왜 맛집에 가는지 아세요? 맛있어서? 아니죠. 인스타에 올리려고. 애들이 색조 화장을 하는 이유는 인스타에 잘 올리려고 해서 자기 얼굴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은 색 재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울 보고 화장한 게 그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개발했냐면은 인스타에 올렸을 때 가장 그 얼굴에 맞는 색조 화장품을 색깔을 구별하는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가지고 그 색을 판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이야기인데 그걸로 했는데 첫 달에 저는 틴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30억이 팔렸답니다. 첫 달에. 그리고 700억이 팔리고 재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 매출액이 2100억, 올해가 틴트를 1000만 개를 판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답니다. 다르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분명히 조그만 회사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10명의 상품 기획자가 한 해에 10개씩의 상품을 기획하는데 전부 코파일럿을 써요. 코파일럿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이런 문화를 갖다가 서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도입했냐. 조엘 모퀴어의 이 노벨상 위원회에 나오는 이 그림이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발견은 있었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처방적 지식이 명제적 지식과 결합할 때였다. 설명이 필요한 거죠. 처방적 지식의 대표적인 게 프리스크립트 날리지가 뭐냐면은 노하우가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밥집에 처음에 딱 하면 뭐부터 하냐면 계란 많은 것부터 시켜요. 3년 동안.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청담동 헤어 메이크업에 배우면 바닥 쓰는 걸 3년 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안동에 호미 파는 할아버지가 아마존에 팔았잖아요. 대박 났잖아요. 후계자 못 구합니다. 저는 못 구하겠다고 확신합니다. 처방적 지식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자, 그래 이게 명제적 지식과 결합하는 순간을 조엘 모키어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유로 설명하면서 바로 시작점을 증기기관으로 선택합니다. 자, 증기기관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도대체 우리랑 어떤 문화적 풍토가 달랐길래 거기서는 처방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이 결합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00년대 영국에서 글래스고가 있죠. 글래스고에 능력 있는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와트.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해요. 영업은 꽝이었어요. 그때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였는데 이 일군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글래스고 대학 안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의 실험실스 기자들을 만들어주지 않겠냐. 감사합니다. 들어갔죠. 그때 뉴크먼의 증기관을 보게 됩니다. 뉴크먼의 증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이분은 잘 모르죠. 기계공원이니까. 그때 이 글래스고 대학의 조지프 블랙이라는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비열의 개념과 응축열의 개념을 가르치면서 뉴크먼의 증기관이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이렇게 수증기를 끌어올렸던 것을 갑자기 물로 만들면 상변화를 그 안에서 시키니까 안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일단 배워. 그래서 이것을 특허로 먼저 냅니다. 특허로 먼저 내고 그 순간에 이 또 애덤 스미스를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영국의 재무장관 타운젠트입니다. 타운젠트가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맡겨서 그랜드 투어를 떠나죠. 그랜드 투어를 떠난 데서 이 애덤 스미스가 케네라는 의사, 브로봉
그러니까 켄에는 많은 분들은 이제 경제학자로 알지만 부르봉 왕조의 의사였어요. 그 만나고 거기에 나중에 또 벤자민 프랭클이 합류해서 이 계몽주의 지식인의 교류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특허를 내고 기다렸던 애덤 스미스는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또 버밍엄의 지식인 모임에 가서 프리스틸레라는 과학자를 만나고 프리스틸레의 소개에 의해서 이 전기관을 응축기를 바로 빼는 기술을 갖다 실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처방적 지식, 기교공에 불과했던 애덤 스미스를 끌어줬던 제임스 와트를 끌어줬던 애덤 스미스와 이분들의 폭넓은 교류가 분할을 넘고 이 경계를 넘는 폭넓은 교류가 산업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조엘 모키어의 그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이패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폰, 아이패드, 여기서 제일 비싼 부품은 뭘까요? 보통 보면 터치 패널 스크린, 뭐 리튬이온 배터리, 뭐 CPU 막 이야기할 거예요. 껍데기가 제일 비쌉니다. 금속 껍데기. 자, 그러면 애플은 과연 어떻게 이 물건을 생산할지 한번 보시죠. Aluminum was the ideal choice for this product because it 그날 provides 아이패드 설명한 다음에 자기들 생산 공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신문 기자도 이걸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provides us some really nice options from a finishing perspective. Beginning of the unibody starts with the solid block of 그냥 aluminum. 알루미늄이 통째로 Then we 들어간 go through an 다음에 extrusion process. This is kind of 엑스트루전으로 like how you make 판으로 like 만들죠. pasta. And the output of that goes through 9 separate milling operations. 밀링으로 깎습니다. Take apart from solid block down to the finished, finely detailed part. 그냥 has all 통으로 the 다 features 깎습니다. that we need to go off and 금형 필요 assemble 없고요. new 판금 Mac 프레스 Pro.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풀리 머시닝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깎아버려요. If you have the 이거 하려고 expertise to do that machine 애플이 correctly, you can achieve 2008년에 an assembly 투자한 method 금액이 that is simple enough 73억 that we can 불입니다. get it right every single time. 전 세계에서 모든 공작기기를 다 사버렸어요. 그 뒤에는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조나선 아이브입니다. 그래서 조나선 아이브는 우리는 생각할 때는 디자이너라고 하면 예쁜 드로잉을 그리고 멋있는 우리 앙드레 김 아저씨처럼 멋있는 옷도 입고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그냥 공장처럼 일하잖아요. 저기 뒤에 있는 기계가 5축 밀링 머신 10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LG전자의 모든 디자인실 다 가봤거든요. 어떠한 분도 밀링 머신 깎아가면서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림만 그리고 있지.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겁니다. 애플은 2007년에 아이폰을 생산한 다음에 지난 18년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15%를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80%를 가져가요. 애플은 삼성이나 갤럭시, 화웨이, 샤오미가 너무 고맙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도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샤오미나 화웨이도 중국에서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더 싸게 만들까요? 심지어 삼성은 그걸 벗어나려고 베트남에 갔어요. 훨씬 비싸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의 차이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설계라는 뜻이고요. 공급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친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이깁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냥 싼 임금으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시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 파탄이 났잖아요. 근데 왜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싸게 발사체를 만들까요? 인도나 중국보다 싸게 만듭니다. 러시아보다 싸게 만들어요. 재사용 발사체 아니죠. 재사용 발사체는 이미 우주 왕복선에 있었어요. 우주 왕복선이 훨씬 비쌉니다. 다시 디자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펠컨 9이 탄생했을 때 우리 누리호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싸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디자인이, 그러니까 설계가 바뀝니다. 설계가 바뀌면 그게 아까 조나선 아이브가 계속 이야기해요. 애플은 부품 수를 줄이고 있다고. 정밀 가공으로 줄이면 그것으로 싸게 만들죠. 스펙스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심지어 발사도 해요. 훨씬 싸게 만듭니다. 디자인이네 이게. 디자인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스페이스X가 요즘은 재착륙하고 막 이러면서 로봇팔로 잡잖아요. 박수치고 오죠. 그날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스페이스X는 이렇게 진보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라고 일가를 나리면서
박스 안에 대학 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 유명 대학은 전기차 시대에 아직 내연기관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셨잖아요. 뭐냐면은 우주 발사체 엔진이 내연기관입니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까 소금이라고 한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정책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우주항공청 정책을 볼 때마다 겁이 납니다. 이렇게 가고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제 친구 이야기했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대 좋아해야 됩니다. 의료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10배예요. 제 3년 선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계 가공을 갖다가 절삭 가공을 주로 하셨던 분이고, 여러분 치과 가면 어떤 걸 하십니까? 치과에 보첨을 하면 레진을 입에 물죠. 입에 물고 떼면 석고를 부어가지고 치기공수 보내면 3주 뒤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끝나나요? 치과에서 갑자기 이빨을 갑니다. 갈아가지고 뭐 종이도 넣고 해보라고 그러고 계속. 아니 치과 6년 배워서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자, 이 선배가 어떤 생각했냐? 산업용 스캐너가 굉장히 커요. 그거를 볼펜 크기로 만듭니다. 구강에 넣어요. 구강 스캐너로. 그러면 그 자리 옆자리에서 AI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데스크 밀링 머신이 그대로서 깎아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덴탈 밀링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셨어요. 이 스캐너 하나 딱 개발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 한번 박보경 교수님 얼마에 팔렸을까요? 상장 안 했어요. 500억? 500원? 예. 2조 4천억. 자, 카톡 보내죠. 여러분 카톡 보냈을 때 가장 모멸감이 뭡니까? 익십. 읽었는데 답을 안 해. 아, 선배님 한번 3년 선배니까 아, 선배님 꼭 한번 먹고 해안을. 왜? 네가 나를 왜 만나? 여러분 2조 4천억 벌으면 사람들이 알고 싶습니까? 언론에 내고 싶으세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지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두산 매치 플레이십이 가장 이제 쫀쫀한 긴장 경기인데 저 트로피 보셨죠? 저 트로피가 뭔지를 잘 모르시죠? 저 트로피가 가스미 블레이드입니다. 밑에 보면 굴곡진 데가 있죠. 저게 보면 도브테일이라고 해서 이 고온 가스 터빈은 1500도 이상 가기 때문에 이게 결합한 다음에 용접이나 이걸로 붙이면 안 돼요. 떨어져서 조립한 다음에 고속으로 돌면서 지가 열팽창으로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저거 우리 국산화했다는 걸 저기서 만든 거예요. 단결정 성장시켜서 저거 깎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매년 시상을 하는데 아무도 골프 중계하는 사람이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아무도 지금 나만 알아보고 와 대단하다 혼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국산화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백 기업들이 붙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은 이미 자신의 어떠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각각 아이디어를 다 내서 지금 뚫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이 좀 더 알아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슬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너는 잘났냐? 그러면 저는 반성을 합니다. 자, 민태기 박사는 오른쪽 위에 있는 원심 임펠러를 1년에 20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저거를 잘한다고 자신해요. 저게 뭐냐면 공기를 가장 잘 압축시키는 장치가 원심 임펠러예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한 번도 반대로 돌릴 생각 안 해봤어요.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반대로 돌리면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게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싶은 순간 아랫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 말리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십니까? 어디 중학교 갔더니 3분 그러던데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막 쳐다봐요. 20-30분씩 걸립니다. 자, 그렇다고 헤어드라이기 온도를 올리면 머리가 탑니다. 풍량을 올리는 방법은 오른쪽 아래 있는 충격 임펠러, 그냥 선풍기입니다. 너무나 선풍기 불면 머리가 빨리 마를 거잖아요. 저걸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지난 100년간 엔지니어들이 아무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일이 그렇습니다. 그게 다이슨 청소기예요, 지금. 다이슨 청소기하고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이제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뭘 자꾸 선물해야 될 날이 와요. 이걸 반성하는 순간 이게 나왔어요. 자, 고교생들이 왜 여고생들이 머리 말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 중에 샴푸 하신 다음에 헤어 트리트먼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있는 여성분 중에 헤어 트리트먼트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남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생체 단백질이라서 고온 고압에 노출되기 때문에 헤어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여성이 있고 남자들은 머리 털고 나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코안다 이펙트라고 있어요. 헨리 코안다라는 사람은 루마니아의 국가 영웅인데, 여러분 루마니아 가시면 수도 이름이 부쿠레슈트고 부쿠레슈트의 공항 이름이 헨리 코안다 국제공항입니다. 라이트 형제랑 같이 비행기 날렸었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게 제트가 물체를 충돌하면 물체 표면의 공률에 따라서 휘어갑니다. 이걸 코안다 이펙트라고 그래요. 저도 다 알아요. 저 다 옛날에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머리를 말기 위해서 고온 고압으로 말지 말고 코안다 이펙트로 한번 말 수 있잖아요. 그게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그러면 다이슨이 무슨 공학자일까요? 영국 디자인 스쿨의 아까 조나선 아이버의 디자인 스쿨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마다 디자인을 전부 디자인을 모터를 통일시킵니다. 그러면 부품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죠. 우리 LG나 삼성이 저런 디자인을 할까? 외형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똑같은 공용 부품 만드니까 당연히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다이슨이 싸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스쿨이 어디 있냐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그 성과를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영국의 세계 최초의 1851년의 만국박람회입니다. 만국박람회를 만들려고 수정궁을 만들었고 그 수정궁이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크기가 지금 코엑스의 2배예요. 1851년이 우리나라 철종 때인데 걔도 2배로 만들었어요. 그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난 이윤이 나서 이쪽을 하나의 단지로 개발합니다. 그게 지금 엘버트 폴리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왕립예술학교하고 임페리얼 칼리지가 이공계 쪽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임스 다이슨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나선 아이버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립예술학교 총장도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과학박물관에 뭐가 있냐면은 제임스 와트 전기관하고 철제 선반이 있습니다. 뉴턴이 없습니다. 저 과학박물관은. 우리도 저런 데가 있죠. 우리도 옛날에 엑스포 했던 데 대전에 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뭐가 유명하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심당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최고 정점이 바로 이겁니다. 로얄 알버트 홀이 있고요. 벽에 This hall was erected for the advancement of arts and science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해야 되는데 한번 마지막 영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をここに 여러분이 알고 계신 콜럼버스의 달걀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ところがね微調整すれば立つんだよ 이게 일본 영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안 보셨죠? 여기 보면 섭니다. 크라라가 탔다. 이게 세계 신기록이 뭐가 있냐면 저 위에 계란 몇 개 더 세우는 제가 세계 신기록 종목이 있어요. 기네스북. 세계 신기록 3개입니다. 3개를 세워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걸 보고 알아요. 근데 지금 어린애들한테 계란 깨고 있으면 저 아저씨 왜 저러지? 一生立て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이럽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계란을 깼다면 걔도 안 해본 거예요. 可能性があるって知っておくことってすごく大事なの 자, 그래서 엔지니어 이야기를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일까요?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엔진은 뭘까요? 시커먼 연기, 내연기관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검색 엔진이 왜 엔진입니까? 엔진은 라틴어 인제니움을 번역한 말입니다. 인제니움은 세상에 없고 독창적인 물건을 엔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저를 엔지니어로 제가 소개하면 그 사람들은 저를 크리에이터로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어의 감옥에 우리가 쌓였습니다. 제조업의 혁신, 그 다음에 중국의 저가 공색 아니죠.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X가 더 비싸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했던 제 친구들 또는 의과, 치과형 수술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의 경계를 넘는 교류, 조엘 목표했던 그런 분야를 넘는 교류가 결국은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제조업을, 한국 제조업을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